네, 이번 순서는 의원들의 의정 활동과 각 지역구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투데이 의정통신입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가 지역구이시죠?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 스튜디오로 모셔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많이 바쁘셨죠? 네. 의원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가 지역구이신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포항은 참 자연환경도 좋고요. 하지만은 먹을거리도 참 많고요. 그래서 자랑할 거리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먼저 지역구 자랑 소개 좀 해주시죠. 진짜 많죠. 네. 우선 우리 포항, 특히 제가 있는 지역구는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갖고 있습니다. 네. 동쪽으로 흐르는 형산강, 그리고 바다와 연하에 있는 영일만, 천년 고찰이 서려 있는 내연산, 그러면서 신비한 산, 비악산. 네. 이렇게 이어지면서도 먹거리도 좋습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물회, 아주 지금 맛있죠? 여름철에 먹고 싶은 아주 침샘이 돋아날 겁니다. 네네. 그리고 또 겨울철 미식 중에 미식, 과메기, 네. 바로 포항에서 나오는 아주 최고의 또 하나의 먹거리죠. 네. 또 고유한 문화유산도 많습니다. 네. 삼국유사에 나오는 연호랑 세원여의 전설 이야기, 설화지만 사실은 굉장히 우리 역사 속에 나오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돼 있어서 좋고요. 또 무엇보다도 포항은 기초과학, R&D 인프라가 아주 충분하게 배치가 되고 건설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네네. 이곳에서 우리 포항은 미래 첨단 과학 인프라를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인 신성장 산업 역량을 네. 강화시켜 나가는데 그 핵심적인 혁신 역량 주체가 바로 세계적인 대학 포항공대, 네, 포스텍이 있고 한동대학이 함께 있으므로 모든 것이 어우러져 있는 아주 멋진 도시가 포항입니다. 네. 포항님, 제가 알기로 의원님께서는 포항에서 아주 낳고 자란 포항 토박이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역에 대한 애정이 아주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포항을 창조경제 선도지역으로 또 지정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 기울이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관련해서 창조경제 선도지역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도 앞장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 법명처럼 네. 창조경제 선도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네. 제가 지금 대표 발의를 해놨습니다. 네, 네. 곧 심의에 들어갈 텐데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창조경제 선도위원회를 선도 지정 지역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네. 바로 이곳에서 특정 지역을 창조경제 선도지역 지정 및 육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네, 네. 바로 이곳에서 이제 선도지역으로 지명이 되면은 이 창업이나 벤처 아주 견실한 그 강소기업, 건실한 말하자면 그 중소기업들이 네네. 바로 이곳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해주고 네네. 또 생태계를 단순히 조성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창업의 기술 주도형 여러 중소기업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또 그 기업이 이윤을 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차원에서 자금 지원을 하고 세제 혜택을 줘서 우리나라 일자리 한 90%를 만들어내고 있는 견실한 중소기업, 그 강소기업을 네. 획기적으로 키워내기 위한 네. 생태계 조성을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서고 또 이 정부가 5년마다 바로 이와 같은 선도지역 내에 강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계획을 세우도록 만들어서 네. 체계 있게 지속적으로 기업 육성을 해나가서 그 지역 발전과 그리고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강소지역 말씀도 해주셨는데 강소기업뿐만 아니라 또 글로벌 연구소를 특화단지를 또 조성해서 그쪽으로 또 개발을 시키실 계획도 갖고 그렇습니다. 계시다고요. 결국 이제 우리나라의 강소기업이라는 것은 한 지역 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네네. 그 강소기업의 영역은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될
기업이기 때문에 네. 그럴 경우는 글로벌 이 특화된 연구단지를 만들어서 네. 계속 기술 개발을 하도록 만들고 네. 또 여기서 만들어진 여러 기술들은 체계 있게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되 정주 여건을 제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외국인 정주 단지를 만들어주고 또 네. 외국인 학교를 만들어서 우수한 기술과 인재들이 모여들어서 불편 없이 정주 여건을 만들어주는 위해서 아주 첨단 그리고 유력 기술 개발을 하도록 만들어서 그 기술을 강점으로 한 강소 기업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네, 지금 의원님 계속 설명해 주신 이 창조경제 선도적 역할 참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특히 포항이 이 창조경제 선도지역으로 반드시 지정돼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참고로 아까 이게 준비해둔 네. 이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 그림 하나를 전체를 보시면은 포항이라고 하는 한 도시 공동체 안에 한 도시가 미래지향적으로 신성장 동력을 갖추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구축하고 있구나 이미 구축돼 있습니다. 네. 네. 이곳에는 바로 각종 로봇 산업진흥원을 비롯하고 나노 집적원을 비롯해서 최첨단 기술이 집적된 여러 R&D 투자가 되어 있고요. 내년 말로 예정된 세계 세 번째로 만들어지는 제4세대 방사능 가속기는 네. 제3세대 방사능 가속기가 어우러져서 세계 속에 포항이 바로 최첨단 방사능 가속기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네. 그 옆에 경주 지역과 같이 연관해서 만들어질 양성자 가속기가 함께 만들어지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포항에는 가속기 관련 산업은 아주 일관되게 포항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집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포항공대 세계 최고의 기술 대학이 있고 한동대가 국제적으로 영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기초 R&D 인프라 또 기초 과학 여러 가지 그 인프라 그러면서도 인적 자원이 완벽하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바로 포항이 갖추고 있는 모든 역량들은 창조경제 선도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최적지로 그렇게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지역도 선정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참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사실 이 지역의 중요한 지역 이슈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이 창조지역 이외에도요. KTX가 포항과 서울 직결해서 내년 3월에 지금 개통을 앞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역민들이 아주 기뻐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이거 아주 기대가 아주 부풀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 포항은 아시는 것처럼 동쪽 바다 오른쪽 한켠에 완전히 외따로 떨어져 있는 섬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네. 모든 교통로가 차단되어 있는 하나의 외딴 섬과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 한 70년 동안에 걸쳐서 이렇게 고립된 곳에 이제 내년 3월이면은 서울과 포항을 바로 잇는 네. KTX가 고속철로 연결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 되면 2시간 10분대 내외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과 포항은 반나절 생활권으로 좁혀들게 되고 네, 네. 거기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삼척으로 거쳐서 북한으로 그리고 시베리아 그리고 유라시아 유럽을 가는 유라시아 철도 노선의 시발점이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부산으로 이어지는 남부선이 복선 전철로 만들어지고 네. 중앙선으로 올라가는 청량리까지 이어지는 철도가 또 2018년에 들어오게 됩니다. 네. 이와 같은 각종 SOC가 동해안 고속도로 구축과 함께 이루어지게 되면은 포항은 외따로 떨어진 곳이 아니라 이제 네, 네. 한 중심지가 됩니다. 이 SOC 여러 구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포항에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소득을 올리고 그리고 최고의 기술을 구가하는 강소 중소기업 중심의 새로운 이 경제 구역으로 네, 그렇게 네. 아마 거듭날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을 갖추게 되는데 그중에 핵심적인 선도 역할을 KTX 개통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 질문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지역구 의정 활동 계획 그리고 또 지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정말 우리 포항은
완전히 고립된 지역이었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포스코 철강 산업이 이루어져서 오늘날의 경제 대국의 밑거름을 만들어줬습니다. 네네. 그리고 사방 기술이 도입된 최초의 지역이 포항입니다. 민둥산을 전부 나무를 심어서 금수강산으로 만드는 시범 지역이 포항에서 5년 동안 시작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 전체가 푸르고 푸른 강산이 되는데 포항에서 시작했습니다. 새마을 운동도 포항에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네. 이 바탕 위에서 우리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KTX 서울 직결선을 중심으로 하는 각종 SOC를 완벽하게 구축해서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2020년까지 계속 철도와 그리고 각종 고속도로, 국도가 이어지게 될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강소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마음껏 일자리를 갖고 그 속에서 소득을 올리고 네. 그렇게 해서 우리의 2세들의 세상을 위해서 모든 생태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제3세대, 3단계 이제 포항 발전을 위한 목표를 향해 네. 나아가게 됩니다. 네, 네. 이렇게 되면 우리 포항 시민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어렵고 불편했던 모든 과정들을 네. 이제 이겨내고 본격적으로 강소기업, 기술 주도형 강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우리 이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행복한 포항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데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오늘 의원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계획하신 모든 일들 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를 지역구로 두고 계신 이병석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군대 내무반에서 상상하기조차 힘든 가혹행위가 집단적으로 자행된 사실이 드러나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오늘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를 벌여서 허술하게 이를 데 없는 병영관리를 지적하면서 한 목소리로 군 당국을 질타했는데요. 육군이 지난 4월 한 달 동안 전 부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가혹행위가 3,900여 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군에 자식을 보냈거나 보낼 부모들의 불안감 말로 다 하지 못할 텐데요. 군 내부의 구타와 가혹행위가 만연하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상투적인 재발 방지책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군의 대대적인 병영 문화 개혁과 함께 가해자들의 엄중한 처벌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